저는 강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학교 안 가고 홈스쿨링 할 생각을 해보니까 검정고시랑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 이왕 갈 거면 빨리 가야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잘하자. 자,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막 떨린다 그랬거든요. 떨었어요? 살짝 떨리긴 했는데 이 떨림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약간 이런 기분이 뭔가 되게 큰 일을 치를 때 이게 좋은 일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이렇게 제안했을 때 선뜻 하고 싶었어요? 네. 왜? 네, 일단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을 때 엄마가 받으셨거든요.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근데 저는 성격이 되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무대 보니까 체질이에요, 좀. 되게 무대 체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각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오케이. 여러 사람의 거울이 돼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오케이. 자,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처음 만난 게 작년이니까 이제 6학년이 막 올라갈 때였거든요. 근데 봄쯤 되니까 중학교에 안 가겠대요. 그리고 그럼 부모님도 동의하셨어? 그랬더니 엄마는 동의하셨고 아빠를 설득 중이라고. 그러더니 가을쯤 되니까 안 가기로 아빠도 동의하셨다고. 왜 안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안 가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던 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선생님들이 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중학교 가면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살짝 무섭기도 했는데 뭐 6년을 잘 버텨왔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과 또 너의 이 생각을 존중 못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어떡하니?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저는 강하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엄마 저 학교 안 가고 홈스쿨링 할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도 봤고 그래서 학교의 장단점도 파악을 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길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엄마도 저를 보아왔으니까 믿어주셨어요. 그냥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도 다른 길을 가는 딸이 있는 게 좀 힘드시긴 하겠죠, 아빠도. 하여튼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설득을 시켜서 아빠는 허락을 해주셨고 어떻게 설득했어? 아빠를? 사실 그냥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아빠를. 거의 1년 내내 길게 거의 장기 농성을 했다고 봐야 되려나요? 아빠 농성 허락해준 이런 거야. 단어 알아요? 뉴스에서 아빠랑 뉴스 나오니까. 보는 게 취미라서. 네, 근데 뭐 할아버지들이 조금 반대를 하시긴. 제 할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신데 외할아버지는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항상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학교까지 데려다 주실 정도로 저를 되게 아끼셨던 분이셔서 걱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지해 주셨죠. 오케이. 저는 사실 민주 답이 반가웠어요. 왜 중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 그랬을 때 아주 정리된 이제 답을 사실 기대는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인 거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이런 시간이 아닌가? 만약에 민주가 중학교를 안 가고 해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1년만 조금 늦을 따름이고 긴 인생을 살다 보면 1년이 늦고 빠른 거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늦을까 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조금 이렇게 빠져서 여행할 때 왜 디투어라 그러잖아요. 살짝 사이길로 한번 빠져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좋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가졌다라는 게 저는 참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네. 근데 친구들은 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잖아. 네. 그리고 또 학원 가잖아. 어떻게 보내 일과를? 일단 저는 오늘도 그렇고 평소에 되게 늦게 일어나요. 제가 잠을 되게 좋아하는 체질이어서 밤 한 12시쯤에 자서 아침 10시쯤에 침대에서 거의 기가 나오다시피 해서 아침을 먹고 나서 제가 4월 달이랑 5월 달에는 제가 진짜 원했던 책만 읽고 글 쓰고 거의 일주일에 한 2편씩 리포트도 써서 내고 거의 작가 수준인데? 근데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엄마랑 같이 책도 읽고 뒹굴뒹굴거리고 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검정고시랑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아? 네. 왜? 제가
그 한나 아렌트 그 철학자분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써놓으신 그래픽 노블을 읽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서 저는 대학을 가겠어요. 저는 그만큼 똑똑하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읽었거든요. 보고서 이왕 갈 거면 빨리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도 수업만 하고 있어요. 검정고시도 학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저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일단은 제가 그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이런 독서나 체험 같은 다양한 활동적인 저의 약간 인격을 만드는데 지성과 그런 거에 쏟았다면 이제는 저의 그래도 학교에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건 너희 학년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이걸 해야지 최소한 인격으로 대우가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아하. 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잘하자. 그 수학이 재밌어요? 잘 풀렸? 원래 제가 받아쓰기만큼 싫어했던 게 수학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검정고시를 언제쯤 봐요? 그럼? 내년 4월에 내년 4월에. 네, 보고 또 공부해서 또 내후년 4월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면 몇 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야? 다 패스를 하면? 16살. 16살에. 그러고서 그럼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뭐 수능이든 아니면 뭐 토플이든 그런 걸 봐서 유학을 가고 싶어요. 유학을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 제가 다들 꿈이 없다라고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꿈이 너무 많아서 이 많은 데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데 요즘 마음에 드는 게 직업을 하나만 갖지 마라. 많은 있다. 인생은 길고 하나 갖고서 몇십 년 동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리길래 근데 요즘은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헤르만 헤세의 책들을 읽고 나면 그래 이런 사람 정도는 돼줘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도 또 저는 많은 걸 바꾸고 싶다.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고민 중입니다. 자, 지금 글 쓰는 얘기를 했는데 책도 한 권 썼죠? 네. 한번 소개해봐 주세요. 제가 쓴 책은 이 동물원의 호랑이라고 하는 책인데 만화책이에요. 제가 그림을 좀 그림 그리는 게 또 다른 취미여서 그림도 아주 센스 있게 잘 그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에 어른들이 침묵하는 불편한 진실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초등학생이란 부제를 달고서 쓴 책인데 작년에 이 트위나 책방에서 하는 그 북메이킹 클래스 덕분에 이 책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살짝 열어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 책방에서 약간 이런 이렇게 거죠. 자기 책을 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드는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써서 책을 내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만든 책. 그리고 지금 저기 잔뜩 쌓여 있는데 지금 책을 사시면 지금 여기 제가 만든 특별한 부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제목이 왜 동물원의 호랑이에요? 제가 자립식물 키우는데 되게 중요했던 게 여행이었거든요. 이제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죠. 엄마를 데리고서 제가 여행을 짜서 사실 제가 혼자 갈 생각도 있었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미성년자는 여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미술을 제가 많이 민주 좋아해서 엄마는 되게 힘드시겠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를 데리고서 미술 여행을 떠났어요. 모시고. 제가 저희 엄마가 최고의 친구이다, 최고의 선생님이다, 그런 것 최고의 같아요. 엄마라서 친구인 게 요즘 비중이 너무 커서 엄마랑 갔어. 네,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작년이니까 지금 문제될 때 떠난 건 아니었고요. 도쿄에서 미술관 3개가 100m 인근에 있는 그 우에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방 하나 잡아놓고 4일 동안 미술관만 다녔거든요. 그럼 그때를 다녀오다가 거기에 명소로 동물원이 있길래 동물원을 가봤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뼈가죽이 들러붙고 같은 공간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보이는 애 또래의 모습이 아닐까? 뭔가 갇혀서 자신의 학원으로 의지 없이. 전전하는. 근데 분명 그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동물원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살아야 될 곳을 잊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울창한 숲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자기가 맡고 있는 숙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바친 책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민주가 엄마랑 가지 않고 친구랑 갔어. 그럼 똑같이 그런 그 호랑이를 봤어. 우리 안에 갇힌. 이런 민주 같은 생각을 그들도 했을까?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던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북메이킹 클래스가 곧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막 영감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그게 원래는 그냥 이 책도 그냥 이 책 시나리오를 쓴 게 하루 정도 걸렸는데, 자, 북메이킹 클래스 신청을 했어. 무슨 책을 써야 할까라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맞다, 오케이. 동물원에서 봤던 그 호랑이를 주제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 몇 장 정도로 원고를 만들고 다음 날부터 그냥 바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쓴 책이었거든요. 되게 즉흥적인 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책에서 한두 구절 정말 어른들께 나 이 얘기 하고 싶어요 하는 거 좀 읽어봐 줄래요? 제가 쓴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천천히. 제가 이 챕터를 나눠놨어요. 일단 두 장이 있는데 이 장의 이름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꺾인 날개인데 이 생명의 부제가 내가 생명인 건가 모두가 색을 잃은 건가이고 꺾인 날개는 날개가 꺾인 모든 이카루스들에게 하는 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장 같은 경우는 개성을 잃었다라고 해야 하겠죠? 학교 다닐 때 다들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에서 얻은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처럼 비상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환경과 아니면 또 부모님들 또 사회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날개가 꺾여서 날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이카로스에 빗대서 만들어 본 장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 나도 생기는데, 민주는 굉장히 운이 좋게 그렇게 민주 뜻을 다 이렇게 헤아려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엄마,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도 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이러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잖아. 그런데 날고 싶고 개성 있게 살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의논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 일단 저희는 약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미완성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이라도 꺾이면요 다시는 못 날아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공부고 내가 해야 될 얘기 같은데. 아니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것조차 다 공부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아니어도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네, 알겠어요. 네, 그 친구한테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동갑내기 꼰대가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도 민주같이 살고 싶은데 네.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 학원 가야지. 이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냐고.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이 사회한테 얘기를 하려고요. 그 부모님한테. 네, 그 부모님이 속해 있는 이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주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지 않으실까. 이 채널,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주를 모셨어요. 자, 혹시 궁금하신 거 민주한테 직접 나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이렇게 있으신 얼굴인데 누구 안 계세요? 네.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엄마의 역할은 확실히 지금 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엄마고 제 아이들을 조금 다르게 키워보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집에서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네. 이제 제 가치관이 저희 남편 가치관이랑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가끔 다를 설득을 해야 되는 때도 부분도 있고. 있어서 아빠의 어떤 격려가 지금의 민주 씨. 나를 만드는데 제일 음. 좋았던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이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요. 저희 아빠는요
제가 아빠의 분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닮았어요. 네, 아마 저희 아빠를 보시면 아 닮았구나, 누가 봐도 딸이구나 그러실 거예요. 외양도 생겼어요.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습관까지 똑같아서.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반대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침대에서 뒹굴뒹굴 낮잠 자는 건데 엄마는 그걸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 피 같은 주말을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냐. 그냥 그럴 때 아빠는 엄마를 막아주는 방패막이기도 하고요. 되게 논쟁이 자주 붙어요, 저랑 엄마랑은. 그런 거를 해결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제가 5학년 때까지 6학년 말고 대략 12년 동안 읽었던 책이 3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화책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을 재정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업을 보내주시는 것도 다 저희 그렇지. 아빠시고. 맞아요. 민주가 저희 책방에서 열리는 비싼 수업은 다 오고 저희 책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각 그 전문 분야의 대가라고 할 만한 분들의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갈 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 있고, 그럼 그분들도 보시기에 아니 이렇게 어리고 이런 친구가 있네. 그럼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아빠도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어놓고 민주 뜻을 많이 받아주신 거네, 그지? 네, 가치관이 엄마랑 아빠랑 비슷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아빠가 엄마를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전적으로 맡겨주시고. 전생에 민주가 무슨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나 보다.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제가 인연에 대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복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을. 자, 그러면 2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민주 양이 추천하고 싶어 하는 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책 얘기를 3부에서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네.